중이라는 글자는 명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나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비밀스러운 염원을 표기해둔 향언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향언을 사용하셨다고? 향가에 향언을 사용하셨다고? 명나라가 두 동강 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이 말 믿어지세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로 속상하게 놀랐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다. 저 스스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명나라라고 당연히 써놓았어야 할 나라의 이름을 왜 굳이 중국이라고 했는가?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다. 속칭 강남이라고 한다. 왜? 아들 수양대군 세조 임금까지 훈민정음 서문을 한글로 풀이하면서 틀렸으면 바로 잡아야지. 사실과 다른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주석으로 꾹꾹 박아두었는가? 또 왜 세조에 이 주석을 써놓은 형식과 형태가 향가에서의 고유명사법 표기 방식과 왜 이렇게도 흡사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명을 스스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향언 말고는 이 글자를 풀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 향가를 연구하다 보니 세상 만사를 모두 다 향가로 보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야 이거 정신 차리자 몇 번씩 속으로 다짐하면서 제가 혹시 지나치지 않나, 편협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향언이란 거 빼놓고는 답이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향가 전문가인 제가 도저히 향언을 빼놓고는 너무도 향언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뇌피셜로 이런저런 뜻을 댈 수는 있겠죠. 중국, 중 플러스 국, 앞에 가운데 중, 이것은 분명히 향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 가운데 중, 이 중이라는 글자가 둘로 갈라지게 해주소서 하늘이시여, 또는 하늘이시여 제발 명나라를 망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운데 중이 둘로 쪼개지다, 죽게 하다, 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과연 향가에서는 쓰이고 있는가, 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혁것의 왕의 이름과 칭호, 이름은 혁것의 왕은 칭호겠죠. 이것이 그리고 또 향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써놓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명 혁것의 왕 개향언이야. 이 구절입니다. 이걸 풀이하면은 이름하여 혁것의 왕이라 하였다, 무릇 향언이다,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혁것의 왕을 무릇 향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향언이라는 개념으로 당연히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향언이라는 것으로 혁것의 왕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뜻이 나오느냐?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은 한자로 부르면 혁것의 왕 이렇게 불리지만은 우리 뜻으로는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을 지을 때 하늘에다가 비는 소원을 이름에다가 담아 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뜻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쁜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름을 예쁜이라고 한다면은 예쁘게 자라도록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딸을 낳았다면은 그 딸이 이쁘게 자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향가 문화이자 향언 문화인 것입니다. 일부러 중국이라고 써둔 데는 둘로 갈라져 버리라, 망해버리라 이런 뜻을 담아놓은 것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 이름도 틀리고 도읍의 이름까지도 틀린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이라고 써놓고 강남이라는 나라 이름이 황제가 계신 곳이니 강남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한 데는 그런 틀린 내용을 써놓는 데는 바로 이런 까닭 망해라 둘로 갈라지라 이런 뜻을 담아놓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만 했습니다. 찬 기파란가 한 구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이라는 것이 둘로 갈르다 이런 뜻을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 기파란가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본 결과 화랑인 기파랑이 기강이 해이해진 낭도들을 참수했다, 목을 뱉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붉은 글자인 가운데 중자를 보아주십시오. 그 앞에 구절은 이렇게 풀립니다. 8개의 무덤은 물기를 다스리려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런 한자를 써놓고는 그 바로 다음에다가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를 떡하니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도 되지 않고 뜻으로도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해도 풀리느냐? 이것을 보언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이라는 이 글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물기를 다스리다. 다시 말해서 기강을 잡다. 기강을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렇게 8명이 죽어서 무덤이 된 이유는 기강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놓고 목을 쳤다. 이 대목에서 목을 쳐라. 기강을 잡으라. 이런 일벌백계 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은 참수하라. 이러한 연기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의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사람의 목을 베거나 두토막을 낸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깃드랗게 되는 사각형인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딱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 이걸 뚜루콘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딱 돼 있는 것은 칼을 말하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두토막 내라. 이러한 모습을 우리 향가에서는 이 모습을 본따서 상형 문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만이 쓰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향가에서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라 향가에 이 둘로 가르다라는 둘로 쪼개다라는 글자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저의 저서 천년향가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신라만 이럴 것인가? 아닙니다. 고려 때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고려 향가 균여전에 나오는 향가가 11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계 회향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자가 이렇습니다. 그걸 풀이하자면은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한 구절을 풀이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중생의 바다에서 미혹을 되풀이하는 무리가 없어야 함이사.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중생의 바다에서 고의 아수라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윤회를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풀리는데 이 한자 원문 중에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글자가 악중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중. 이 두 글자를 보아주십시오. 여기서 이 악중이라는 이 두 글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과 중이라는 두 글자 중에서 악을 먼저 사전에서 찾아본다면은 자그만치 28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이 중 8번째 가면은 죄인을 형벌로써 죽이다, 악, 이런 뜻과 발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자를 악이라는 글자를 죄인을 형벌로써 죽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말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향가 배우면서 이 악이라는 글자는 죄인을 형벌로써 죽이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가에서는 명백히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토막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악 플러스 중, 그러니까 악 플러스 중을 뜻을 이어서 풀어보면 죄인을 무거운 형벌로써 죽이되 두토막 내라, 이런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본이 됩니다. 확실하게 제 말씀이 맞고 확실하게 기억시키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한 2개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향가 균여전에 악이라는 글자에, 향가 균여전에서는 악이라는 이 형벌로서 죽이다 이런 악이라는 글자에다가 마디촌이라는 뜻과 두토막 내다 중 또는 시체 시자를 각각 연결시켜서 무서운 뜻을 가지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악촌은 뭘 의미하느냐? 악 플러스 촌을 보십시오. 악은 죄인을 형벌로써 죽이다. 촌은 마디촌.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을 형벌로써 죽이되 마디 토막내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촌은 마디촌이라고 했죠. 마디 토막내라. 여러분 소름 끼치죠? 그 다음 악 플러스 중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설명드렸죠. 죄인을 형벌로써 죽이되 두토막 내 죽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악 다음으로 악 플러스 시를 보겠습니다. 시는 시체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을 형벌로써 죽여서 시체로 만들라. 내용으로 보아서 죽인 다음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리라 이런 뜻으로 보아야 향가의 전체적인 맥락에 맞았습니다.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려 향가에서도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가 두토막 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나 세조임금께서 고려 때까지도 확실히 쓰이고 있었던 한자의 이러한 뜻을 모를 리가 없었다. 저는 알고 계셨다고 보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조임금이나 세종임금은 글쟁이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냐? 아니었습니다. 일본 만엽집의 향가에서도 이 가운데중이라는 글자가 두토막 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만엽집 2830번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글로 풀면은, 뜻을 풀면은 활과 활을 묶고 도마뱀 꼬리를 두토막 내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도마뱀 꼬리를 두토막, 여기 사진을 보시면 딱 두토막 냈다. 거기에 가운데중이 딱 그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마뱀이라는 것은 행운을 비는 푸닥거리, 전통 문화에서 푸닥거리의 도구였습니다. 2830번가 작품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상징 도마뱀을 가져와서 행운으로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도마뱀 한 마리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마리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서 도마뱀을 마치 2마리처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마뱀이 2마리가 되면은 행운의 효과가 2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중을 써서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만엽집은 향가였다라는 저의 저서입니다. 만엽집 연구하신 분들께서는 참고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에 소원을 담아 하늘에 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손자, 손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온 가족의 뜻을 소원을 모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민족 문화를 알고 계셨을 세종대왕님께서는 가운데중이라는 글자가 둘로 갈라지게 해달라는 의미의 향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훈민정음 서문에 표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제의를 간합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